안녕하세요. 텍스트의 핵심을 챗GPT와 함께 분석해주는 토크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요즘 AI 챗봇과 AI 에이전트들도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고 에어컨, 세탁기, 심지어 전등도 와이파이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IP 주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소가 점점 더 부족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IP 버전 4는 주소를 약 43억 개밖에 제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등장한 게 바로 IP 버전 6입니다. 과연 이게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챗GPT와 함께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챗GPT, 오늘은 너랑 우리 인터넷 주소가 보면 IP 버전 4가 있고 요새 보면 IP 버전 6도 나왔거든. 그래서 그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 123, 201.001.004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IP 버전 4가 언제 왜 나왔고 그 주소 체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 좀 설명해 줄래? 물론이죠. IPv4는 1980년대에 인터넷의 초기 형태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그 주소 체계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주소를 8비트씩 4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점으로 구분해서 나타내는 방식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충분히 많은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결국 새로운 주소 체계인 IPv6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8비트씩 했으니까 2의 3승이니까 뭐 001, 100, 111 그렇게 되니까 0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가능한 거네. 맞아요. 딱 그 원리예요. 그래서 각 자리마다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쓸 수 있게 되고, 그 조합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IPv4 주소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8비트가 아니라 8비트란 건 그 2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뭐 세 자리가 아니라 네 자리로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8비트로 한 거지, 그때? 그때 8비트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루기 편한 단위였고, 또 적당히 많은 수의 주소를 제공하면서도 메모리나 모든 처리 효율성 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8비트로도 충분히 주소가 넉넉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아, 그건 나도 기억이 나는데 80년대 말 컴퓨터 때 8비트 컴퓨터부터 시작된 것 같거든? 그지? 그 다음에 8비트가 바이트라고도 하잖아. 그런 거라고도 영어에 되겠네. 맞아요. 정확해요. 8비트를 묶어서 1베이트라고 부르고, 예전 컴퓨터들도 8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배경이랑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8비트씩 4개니까 모두 32비트면 그게 2의 32승이면 도대체 몇 개의 인터넷 주소가 가능한 거지? 산술적으로? 이게 32제곱이면 약 43억 개 정도의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인터넷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결국은 이 숫자도 부족하게 된 거죠. 지금 인구가 벌써 80억인데, 그리고 요새 사람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뭐 IoT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디바이스며 요새 또 AI 에이전트까지 도저히 이 IP 버전 4 갖고는 전혀 커버가 안 되는 세상이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IPv6가 등장하게 된 거고, 이제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주소를 제공해서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 주소 걱정 없이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게 된 거죠. 무한대라고 했는데 도대체 IP 버전 6는 어떤 인터넷 주소 체계로 되었기에 네가 무한대라고 하는 거야? IPv6는 128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128비트면 2의 128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주소를 만들 수 있어서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거죠. IP 버전 6 내가 그 주소를 보면 버전 4 같은 경우는 뭐 123, 00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IP 버전 6 주소를 보면 그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면 D, 뭐 B 이런 식으로 알파벳도 들어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야? 그건 바로 IPv6가 16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숫자 0부터 9까지뿐만 아니라 A부터 F까지의 알파벳도 사용해서 더 많은 값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10진수를 안 하고 16진수를 쓴 이유가 있나?
그 이유는 128비트 주소가 너무 길어서 사람이 읽고 쓰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16진수를 사용하면 주소를 더 짧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Pv6는 16진수 형태로 주소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럼 16진수로 해가지고 몇 덩어리로 돼 있는 거야? IPv6 주소는 16진수 4자리씩 묶어서 총 8개의 덩어리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덩어리는 16비트를 표현하고 이렇게 8개를 합치면 총 128비트가 되는 거죠. 기존에 IP 버전 4에 그 43억 개 갖고는 인터넷 주소가 안 되니까 그 IP 버전 6가 나왔는 건데, 근데 왜 아직도 IP 버전 4 프로토콜을 쓰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거지? 아무래도 기존 인프라가 워낙 오랫동안 IPv4에 맞춰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기기와 시스템을 한 번에 IPv6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프로토콜을 함께 사용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지? 일단 기존에 쓰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나 소프트웨어들이 IPv4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를 IPv6에 맞게 바꾸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맞춰 테스트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기와 서비스가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다 보니 호환성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점진적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기존에 뭐 라우터라든지 뭐 공유기라든지 그런 인터넷 구간마다 있는 장비들이 IP 버전 6 체계를 지원이 안 돼서 그렇구나. 네, 맞아요. 기존 라우터나 공유기 같은 장비들이 IPv6를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 되거나 교체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IPv6로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곳에서 IPv4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함께 사용한다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IPv4와 IPv6를 동시에 지원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상황에 따라 두 가지 프로토콜을 모두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는 IPv6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내구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IPv4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IPv6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 IP 버전 6 쓴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훨씬 더 많은 수의 IP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를 추가할 때 주소 부족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네트워크 관리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또 보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된 기능들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안 측면에서 좋은 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IPv6는 기본적으로 IPsec이라는 보안 프로토콜을 필수적으로 지원해서 데이터 전송 시에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인증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또 NAT, 즉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 필요 없어지면서 엔드-투-엔드 통신이 더 원활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도 줄어들게 되죠. 특정 인더스트리,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IP 버전 6를 도입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많은 기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하는 통신사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IT 기업들 혹은 IoT 기기를 많이 활용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IPv6 도입이 큰 이점을 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은 주소가 필요하고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IP 버전 6를 도입할 때 어찌다 처음에는 뭔가 IP 버전 4하고 혼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뭔가 기업이 준비해야 될 거는 어떤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IPv6를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IPv4와 IPv6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스택 환경을 잘 구축해야 해요. 또 직원들이나 관련된 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듀얼 스택 말했는데 듀얼 스택이랑 또 터널링이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다음에 언제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은 건지 그런 거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줄래?
듀얼 스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장비가 IPv4와 IPv6를 동시에 지원해서 상황에 따라 두 가지 프로토콜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커널링은 IPv4 네트워크를 통해서 IPv6 패킷을 감싸서 보내는 식으로 마치 터널을 통과하듯이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듀얼 스택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좋고, 터널링은 아직 IPv6로 전환되지 않은 구간을 버텨야 할 때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IP 버전 4가 어떻게 IP 버전 6를 감싼다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IPv6 패킷을 IPv4 패킷 안에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IPv4만 지원하는 구간에 지나갈 때도 그 IPv4 패킷을 해석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그 안에서 IPv6 패킷을 꺼내서 원래대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은 아까 네가 말한 IP 버전 6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점들, 뭐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가 없겠네. 맞아요. 터널링을 사용할 때는 중간 구간에서는 사실상 IPv4로 전달되기 때문에 IPv6의 보안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결국 완전한 IPv6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고마워. 챗GPT. 피디님,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트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